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로피탈 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교과서에선 다루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많은 참고 서적에서 나와 있고, 사실 또 고등학생들이 미적분을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말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피탈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로피탈 룰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17세기 수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694년에 요한 베르누이가 있었습니다. 요한 베르누이요. 베르누이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로피탈 룰을 요한 베르누이가 1694년에 알아내고 증명까지 최초로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요한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이제 불러도 되는 거지만, 이게 왜 로피탈 룰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 그 배경을 먼저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1696년에 2년 후에 로피탈이 나타납니다. 로피탈이 세계 최초로 미적분학 책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디퍼런셜 캘큘러스를 세계 최초로 저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적분학 책을 세계 최초로 썼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때 베르누이가 발견하고 처음으로 증명한 소위 우리가 부르는 로피탈 룰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이 규칙을 로피탈 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피탈 룰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사람이, 이 가치를 생각할 적에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일러입니다. 자, 로피탈은 1704년에 세상을 떠나고요. 드디어 3년 있다가 170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일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일러는 1755년에 특히 0분의 0이라고 하는 이 극한 형태에 대해서 정말 심오한 연구를 하고, 이 심오한 연구라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발칙한 그런 자기의 생각을 밝히게 됩니다. 이 로피탈 룰이라고 하는 것은 오일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시각으로 보면 되냐면요, 이런 시각이 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수학자인가를 주변 수학자들한테 알리는 방법으로서 이 로피탈 룰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자세한 예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역사적 배경을 하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로피탈 룰은 요한 베르누이가 1694년에 발견하고 증명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로피탈이라는 사람과 요한 베르누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펜션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펜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을 하면 재정적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재정 후원을 했어요. 누가? 로피탈이 요한 베르누이한테 재정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를 후원했냐면요,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거의 정말 거금을 이제 후원을 하는데, 당시 17세기에 프랑스에서 사용된 화폐 단위는 루브르입니다. 근데 300루브르를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럼 300루브르가 뭐냐면요, 이거는 1파운드입니다. 1루브르는 1파운드의 실버예요. 그럼 300파운드에 실버를 준 것입니다.
후원금으로 써요. 그럼 이 후원금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얘기하면 어느 정도냐면 대략 1억 정도예요. 1억 정도의 후원금을 요한 베르누이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을 달아요. 내가 당신 열심히 공부하라고 재정 걱정하지 말고 내가 후원을 한다. 그런데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제 저술 활동도 하고 하는데 내가 좀 필요한 거가 있으면 당신한테 요구를 좀 하겠다. 또는 내가 요구를 안 하더라도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즉 남한테 전혀 말하지 않은 당신만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좀 괜찮은 것을 나한테 좀 넘겨달라. 그러면 내가 이런 저술 활동하는데 활용을 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베르누이는 바로 우리가 부르는 로피탈 룰을 로피탈한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피탈도 자기가 책을 쓴 이 책 인트로덕션에서도 분명히 고마움을 얘기했어요. 나 베르누이 정말 고맙다. 그걸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피탈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러면 이 로피탈 정리에 대해서 로피탈 룰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대해서 요한 베르누이가 주변 수학자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거 사실 내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증명한 건데 로피탈 씨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이 정리를 내 이름으로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로피탈 룰이라고 지금까지 불리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요한 베르누이와 로피탈 사이의 재정적인 후원 관계에 있어서 그 룰이 어떻게 나왔고 그 룰이 어떻게 로피탈이 세계 최초로 집필한 디퍼런셜 캘큘러스에 어떻게 나왔는가가 설명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일러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활용됐느냐가 중요한 건데 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오일러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수학자인가를 주변에다가 홍보하는 방법, 알리는 방법으로서 로피탈 룰을 쓰는데 정말 발칙한 아이디어를 씁니다. 발칙한 방법을 써요. 정말 발칙한 생각을 로피탈 룰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직접 구체적인 예, 즉 오일러가 그렇게 했던 구체적인 예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의 생각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고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인 그의 발칙한 생각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러는 정리로서 어떤 정리를 만들어내나 보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합한 것은 2분의 n의 n 플러스 2. 이거 초등학생도 증명하죠. 그렇죠? 초등학생 이걸 거꾸로 쓰죠. 그렇죠? 이 숫자 거꾸로 씁니다. 이거 n-1 짱짱짱 나가서 여기 2 있고 요거 1 있고 그렇죠? 쫙 더하면은 전부 다 n 플러스 1이고 그게 n개가 있고 두 번 더 했으니까 2로 나눠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오일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본질적으로 보인다기보다는 내가 로피탈 룰을 써가지고 이와 같은 너무너무 잘 알려진 성질을 내가 증명을 하겠다라고 자기가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써먹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필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물론 저거는 보다는 이제 미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 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오늘 강의에서 필요한 건 이거지요. g제곱분의 f'g 마이너스 fg'이라고 하는 곱에 관한 그러니까 분수 목이죠. 목에 관한 미분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일러가 사용하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지만 넘버링은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은 사실은 1755년에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죠. 0분의 0 형태의 그 칸을 얘기할 적에 오일러는 일부 파트는 아주 자기의 그 발칙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대수라든지 또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 로피탈 룰을 성공적으로 정말 발칙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심플 엘지브라라고 하는 것은 인수분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잘 알고 있는 인수분해가 있지. 바로 이거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x 마이너스 x의 n 플러스 1 같은 거죠. 이거 굉장히 쉬운 인수분해죠. 그렇죠? 이거 하면은 x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x의 n승까지 1 마이너스 x.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1 마이너스 x에 대해서 1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너무너무 잘 알려진 하나의 정말 오일러의 표현으로 말하면 심플 엘지브라입니다. 자, 이 심플 엘지브라를 어떻게 이용하나 보시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를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양반이 원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에요? x 플러스 x의 제곱서부터 플러스 x의 n승까지입니다. 는 그럼 저쪽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1 마이너스 x분의 x의 마이너스 x의 n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테크닉은 뭐냐면, 자, 이제 양변을 미분해버려요. 오일러가 지금 한 거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물론 오일러는 저보다 계산이 훨씬 더 빨랐겠지만 제가 차근차근 한번 나가겠습니다. 왼쪽 미분하면 우리가 다음 함수니까 1 플러스 2x 플러스 해갖고 뭐예요? n의 x의 n-1까지 나오고, 여러분 눈치챘죠? 1, 2 해갖고 n이 나오죠. 그렇죠? 이건 이제 분자분모 미분합니다. 그렇죠? 미분법 쓰면 되겠지요? 자, 분모의 제곱, 그렇죠? 자, 이번에는 분자 미분하면은 1 마이너스 요거 개수 쓰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가 필요하겠죠. x의 n승 그거에다가 분모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호 조심하셔야겠죠. 마이너스에다가 f 그렇죠. 분자 그렇죠. 분자라고 하면 x 마이너스 x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번에는 누구 미분하는 거예요? 분모 미분한 건 그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쁘게 정돈하면 1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요건 뭐 그대로 들어가서 전개해가지고 쭉 이쁘게 단순화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제가 계산 결과 뭐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x의 n승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nx의 n 플러스 1승까지 이제 이쁘게 정돈된 것입니다. 자, 오일러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양변에다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어떠한 했어요. 자, 양변에다가 x를 곱했어요. 그럼 x를 곱하면 왼쪽은 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nx의 n승까지 되고, 자, 여기다가도 이제 x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그대로 있고요. 이제 분자 x 곱하면 x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n에다가 x의 n 플러스 2승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n 플러스 2승까지 이제 들어갔어요. 자, 이제 오일러가 이제 드디어 로피탈 룰을 쓰기 시작합니다.
총 두 번을 쓰는 거예요. 왜 써야 될까요? 이 양반은 x 이퀄 1 집어넣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1, 2서부터 n까지 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타겟이죠. 그렇죠? 그러면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분모가 0이죠. 1 집어넣으면은 분자가 0이죠. 즉 0분의 0 형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로피탈 룰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다 제가 로피탈 룰을 쓰게 됩니다. 로피탈 룰을 그냥 이렇게 약자로 로피탈 룰이라고 쓰겠습니다. 첫 번째 로피탈 룰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미분하면 2에 1-x 음수 조심하시고요. 그렇죠? 얘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떨어지고 x의 n승 플러스 얘는 n의 n 플러스 2에다가 x의 n 플러스 1승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극한을 택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x 이퀄 1 집어넣죠. 1 집어넣으면 얼마? 0이죠. 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1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자, 제가 1 집어넣으면은 지금 체크를 또 잘 해볼게요. 그렇죠? 여기는 1 집어넣으면은 썼다 지울 거예요. n에 2n 이쪽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네. 그래서 n 플러스 1의 제곱에다 하니까 없어지고 해서 0 남죠. 그래서 또 한 번 로피탈 룰을 또 쓰게 됩니다. 자, 로피탈 룰 들어가겠습니다. 로피탈 룰을 쓰면 분모 미분하면 얼마예요? 2죠. 그렇죠? 자, 분자 미분합니다. 없어지고 요거는 마이너스 조심하고요. n 있었고 n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의 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얘는 n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들어가고 x의 n승 곱셈이에요. 그쵸? 자, 한번 보시죠. 자, 결론입니다. 로피탈 룰을 썼을 적에 일단 왼쪽 식은 1부터 n까지예요. 그렇죠? 왼쪽 식은 1부터 n까지입니다. 1 플러스 2 플러스 해가지고 어디까지 n까지는 자, n이 x가 1로 들어가는 겁니다. 1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남는 건 누구예요? 2분의. 그렇죠? 이거 제가 n의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n의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하면은 속에는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요거 조심해야 되죠. n의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하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들어가고 여기는 뭐 남아요? 플러스 n에 플러스 2 남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전체 파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1이죠. 요거 1입니다. 요거 1이에요. 따라서 1부터 n까지 더한 것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로피탈 룰을 뭐 써도 되겠지만 어쨌든 오일러는 번호로 따지면 6번이죠. 오일러는 로피탈 룰을 따라서 로피탈 룰을 써가지고 어떤 일을 벌어준 거예요? 두 번 썼죠. 로피탈 룰 여기서 한 번 쓰고 여기서 써가지고 이걸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체 역사적인 큰 틀에서 봐야 돼요. 한번 보고 이제 결론을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로피탈 룰이고 핵심은 발칙한 방법입니다. 발칙한 생각, 그렇죠? 발칙한 생각. 누구의 발칙한 생각이에요? 물론 오일러의 발칙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피탈 룰은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피탈 룰은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 1694년에 요한 베르누이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최초로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로피탈이라고 하는 이 양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펜션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재정 후원을 했어요. 로피탈이 베르누이한테 재정 후원을 했는데 얼마를 줬냐면은 약 1억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요구했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당신한테 요청할 테니까 좀 자료를 달라. 두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얘기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이 있어서 내가 좀 쓸만한 게 있으면 나한테 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르누이는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로피탈루를 로피탈한테 줍니다. 물론 그는 1696년에 세계 최초의 미적분 책인 Differential Calculus에다가 로피탈루를 소개하고 분명히 인트로덕션에다가 베르누이에 대한 감사의 글을 씁니다. 자, 그러다가 1704년에 죽어요, 로피탈이. 그러자 요한 베르누이는 주변 수학자들한테 내 이름을 좀 쓰게 해달라고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그의 이름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수학계에서도요. 자, 그러나 이 로피탈 룰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일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오일러는 부정형, 0분의 0이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극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데 발칙한 방법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심플 엘지브라 또는 트리고노메트리를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증명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심플 엘지브라만 가지고 하는 요거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로피탈 룰을 2번 썼죠. 그렇죠? 정말 천재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은 로피탈 룰의 첫 번째 오일러의 어떤 그가 어떻게 활용했는가,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